오늘은 3월 27일입니다. 저는 이 날짜를 볼 때마다 잠깐 멈추게 됩니다. 왜냐면 오늘로부터 정확히 48년 전 이 날짜에 항공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거든요. 583명입니다. 전쟁도 아니고 테러도 아니에요. 비행기 2대가 그냥 활주로에서 부딪혔습니다. 총 한 발 없이, 폭탄 하나 없이. 그리고 그게 더 무서운 이유는 이 사고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없었어요. 테러리스트도 없었고 술 취한 기장도 없었습니다. 경험 부족한 조종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났습니다. 날씨가, 언어가, 심리가, 구조가. 그게 겹쳐서 583명이 죽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977년 3월 27일 스페인의 작은 섬 테네리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일단 이게 왜 테네리페에서 일어났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해요. 왜냐면 원래 두 비행기는 테네리페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1977년 3월 27일 오전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그란카나리아 공항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카나리아 민족회 반군이라는 단체가 공항에 폭탄을 설치한 거예요. 이 단체는 카나리아 제도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며 당시 꽤 과격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폭발로 8명이 부상을 입고 공항은 즉시 폐쇄됩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란카나리아로 향하던 비행기들이 전부 갈 곳을 잃은 거예요. 관제탑은 근처 공항으로 우회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가장 가까운 대형 공항인 테네리페 로스 로데오스 공항에 비행기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2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KLM 네덜란드 항공 4805편.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한 보잉 747이었어요. 승객과 승무원 합쳐서 24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펜아메리칸 항공 1736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한 역시 보잉 747. 396명이 탑승했어요. 두 비행기 모두 그란카나리아로 가야 했는데 그게 막혀버린 거예요. 테네리페 공항은 원래 이렇게 큰 비행기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었어요. 주기장은 이미 꽉 찼고 유도로도 부족했고 관제사들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비행기를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안개가 끼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KLM 4805편의 기장을 소개해드려야 합니다. 야콥 판잔텐. 당시 51세.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KLM에서 가장 유명한 조종사 중 한 명이었어요. 총 비행시간 1만 1700시간 이상. 그냥 베테랑이 아니라 KLM 조종사들에게 안전비행을 가르치는 교관기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냐면 당시 KLM 안전 홍보 포스터에 이분 얼굴이 있었어요. 안전 홍보 포스터 모델이었던 기장이 항공 역사상 최악의 사고를 낸다는 거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가볼게요. 판잔텐 기장은 이날 굉장히 초조했어요. 이유가 여러 개였습니다. 일단 유럽에는 조종사 근무 시간 제한이 있어요. 일정 시간 이상 비행하면 법적으로 운항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우회에 대기까지 하다 보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만약 오늘 그란카나리아를 못 떠나면 승객 전체를 호텔에 재워야 하고 비용은 항공사가 부담해야 하고 일정은 엉망이 됩니다. 거기다 연료도 가득 채운 상태였어요. 원래 목적지인 그란카나리아에서 다음 구간 비행이 예정돼 있어서 연료를 미리 넣어둔 거예요. 그런데 연료가 가득 차면 비행기가 무거워져서 이륙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빨리 뜨고 싶은데 조건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후 4시가 넘자 안개는 더 짙어졌습니다. 공항 가시거리가 300m 아래로 떨어졌어요. 활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공항에서 2대의 보잉 747이 활주로 하나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테네리페 공항은 활주로가 하나입니다. 유도로가 있긴 한데 좁고 구조가 복잡해요. 거기다 안개가 워낙 짙어서 관제탑에서도 활주로 위에 뭐가 있는지 레이더 없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 공항엔 지상 레이더가 없었어요. 자, 정리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활주로 하나, 안개, 지상 레이더 없음, 2대의 보잉 747. 그리고 초조한 기장. 오후 5시쯤 관제탑은 두 비행기의 지시를 내립니다. KLM 4805편 활주로 끝으로 이동해서 이륙 대기하라. 페남 1736편 활주로를 따라 이동해서 세 번째 출구로 빠져나와라.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페남 1736편의 기장 빅터 그롭도 베테랑이었어요. 이분도 좀 특이한 분이 원래 이날 그랑카나리아에 가서 쉬는 날이었는데 동료 부탁으로 마지막에 비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럽 기장은 이 공항 유도로 구조가 낯설었어요. 안개 속에서 자기가 몇 번째 출구 앞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결국 페남기는 원래 빠져야 할 세 번째 출구를 지나쳐서 아직 활주로 위에서 이동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각 활주로 반대쪽 끝에서 KLM 기장이 엔진 출력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고의 핵심 장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후 5시 2분 KLM 4805편이 관제탑에 보고합니다. 저희 이제 이륙 준비 완료됐습니다. 관제탑이 응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륙 후 비행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항로 정보를 쭉 읽어줬어요. KLM 부기장이 그걸 다 받아 적었고 확인했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판잔텐 기장은 이 교신을 들으면서 이미 엔진 출력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부기장이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기장님 아직 이륙 허가 안 받았는데요. 기장이 대답했어요. 응 알아. 지금 받는 중이야. 관제탑은 항로 허가를 줬어요. 이륙 허가가 아니라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항로 허가는 이 경로로 가세요이고 이륙 허가는 지금 뜨세요예요. 판잔텐 기장은 항로 허가를 이륙 허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무선이 엉켜버립니다. 관제탑과 페남이 거의 동시에 송신을 했어요. 두 신호가 겹치면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헤테로다인 현상이라고 해요. 페남이 송신한 내용은 저희 아직 활주로에 있습니다 였는데 이게 잡음에 묻혀서 KLM 기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관제탑도 영어로 대기하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도 잡음 속에서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또 있었어요. KLM의 항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페남 아직 활주로 안 빠져나간 거 아닌가요? 판잔텐 기장이 대답했어요. 응, 빠져나갔어. 근거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보이지도 않았고 무선으로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래야 한다고 믿은 거예요. KLM 4805편은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2분 57초. KLM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올라갑니다. 연료가 가득 찬 보잉 747이 최대 출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안개 속에서 페남 1736편도 여전히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페남 기장 빅터 그럽이 안개 속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불빛이었어요. 저 멀리서 안개를 뚫고 빠르게 다가오는 불빛. 그럽 기장이 외쳤습니다. 저기 비행기 있어. 비켜. 페남은 왼쪽으로 급하게 틀었어요. 동시에 KLM 기장도 마지막 순간에 뭔가를 봤습니다. 필사적으로 기술을 들어 올렸어요. 이미 속도가 올라간 상태였지만 아직 이륙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KLM의 동체 아랫부분과 페남의 윗부분이 충돌했습니다. KLM은 일단 공중에 떴다가 150m를 더 날아가서 활주로에 떨어지며 폭발했습니다. 탑승자 248명 전원 사망. 페남은 앞부분과 윗부분이 찢겨나가면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뒤쪽에 있던 승객들 중 일부가 기체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396명 중 335명 사망, 61명 생존. 583명. 항공 역사상 단일 사고 최다 사망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깨지지 않은 기록입니다.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부기장이 알고 있었어요. 이륙 허가를 안 받았다는 걸. 그래서 말을 했죠. 그런데 기장이 무시했어요. 항법사도 페남이 아직 활주로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기장이 무시했습니다. 판잔텐 기장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력도 엄청났고 경험도 방대했고 책임감도 강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항공심리학에서는 이걸 권위 경직이라고 불러요. 기장의 판단이 절대적인 문화에서 아무리 좋은 기장이라도 틀린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판잔텐 기장은 그날 엄청난 심리적 압박 아래 있었어요. 지연, 연료, 시간 제한, 승객들. 이게 무의식 중에 빨리 떠야 한다는 강박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이륙 허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심리적 조급함이 지목됐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잔해 속에서 KLM 안전 홍보 포스터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엔 판잔땡 기장의 얼굴이 있었어요. 테네리페 참사 이후 항공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CRM, 승무원 자원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장이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부기장도 항법사도 누구든 이상하다 싶으면 기장에게 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1977년 이전에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통신 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테이크오프라는 단어는 실제 이륙 허가를 줄 때만 쓸 수 있게 됐어요. 다른 맥락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관제사들이 이 규칙을 지키고 있어요. 지상 레이더도 의무화됐어요. 안개 속에서도 활주로 위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583명이 죽고 나서야 이 당연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사고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어요. 이 사고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이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나쁜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83명이 죽었어요. 안개가 조금만 거쳤어도, 무선이 1초만 안 겹쳤어도, 부기장의 말에 기장이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였어도, 페남이 세 번째 출구를 정확히 찾았어도, 그중 하나만 달랐어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1977년 3월 27일 스페인 테네리페 섬. 안개 낀 활주로 위에서 583명이 27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관소의 사서였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